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15페이지에 81의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 문제 15페이지에 6번 백두산이 거래처에 비행기 세대를 제작해서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 비행기의 제조 원가 계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지? 개별 원가 계산은 소품종, 소품종이 아니야, 소품종이 아니지, 다품종,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단일 제품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연속 대량 생산 뭐 포인트는 연속 대량 생산이면 이 종합원가 소량 주문 생산이면 개별원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답은 3번이고 7번 7번 결합은 나프탈렌을 원재료로 해서 고급 비누와 저급 비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순실현 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고급 비누의 배부대 결합원가를 계산하시오. 결합원가가 100만 원이고 고급 비누 순실현 가능 가치가 1,400만 원, 저급 비누 순실현 가능 가치가 600만 원이다. 그럼 결합원가가 1,000만 원인데 총 순실현 가치는 이렇게 더하면 2천만 원이에요. 이제 고급 비누가 1,400만 원 차지하니까 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을 고급 비누에 배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지? 7번 답은 3번입니다. 7번 답은 3번이고 앞에 했던 문제를 그냥 응용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번 고급 비누, 저급 비누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 그 다음에 결합원가 결합원가 중에 배부율 결합원가 한 칸 더 있어야 되는구나. 순실현 가치가 고급 비누가 1,400 저급 비누가 600만 원, 총 2천만 원이고 결합원가가 1,000만 원이고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배부율은 3 나누기 1이라는 얘기죠. 그치? 3 나누기 1.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하면 여기가 0.50
예, 여기가 0.5면 나머지도 다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00만 원에 0.5면 예, 700만 원을 600만 원에 0.5면 예, 300만 원을 배부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만 적어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배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이 1,000만 원을 2천만 원 나는 배불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천만 원에서 고급 비누가 차지하는 게 70%거든. 그러면 저급 비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결합 원가도 여기에 70%를, 그다음 저급 비누 여기에 30%를. 얘가 안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게 이렇게. 응? 이것도 하나 적어놓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2천만 원 나눈 배불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예, 순실현 가치에서 예, 고급 비누가 차지한 비율이 70%, 저급 비누가 차지한 비율이 30%라면 결합원가 1,000만 원도 고급 비누의 70%를, 저급 비누의 30%를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 그냥 적어두세요. 8번. 한겨울은 평균법에 의한 실제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해서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 계산을 하였다. 기초에 비해서 기발의 제공품 가액이 증가하였으나 제공품 물량은 동일한 경우 이 현상을 설명한 요소가 아닌 것은, 야, 이것도 어렵네. 기초에 비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증가했대요. 제공품 물량은 같다. 같은데 기말 제공품이 증가했다. 그러면 예, 평균법이고 기말 제공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한산량 단가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 그지? 예. 기말 제공품이 증가했다는 거는 완성품 한산량 단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완성품 한산량 단가가 크다는 얘기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증가한 경우죠. 어? 단기에 들어간 원가가 커지면 단가도 커질 거 아니야. 수량은 같더라도. 어? 이해가요? 수량 같더라도. 또는 기말 제공품 물량, 수량만 동일한 거지 환산량이 같은 게 아니야. 그럼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크다. 그러면 완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말 제공품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를 들면 기말 제공품 수량은 1,000개인데 완성도가 50%면 기말 제공품 한산량은 500개. 완성도가 80%면 기말 제공품 한산량은 800개가 되잖아요. 그지? 그럼 한산량이 커지면 똑같은 단가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커질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할까요? 환산량이 같아도 단가가 커져서 기말 제품 원가가 커질 수 있는 거고. 그치? 또는 예, 단가가 같아도 기말 제품 환산량이 커져서 기말 제품 원가가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임률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고정 제조 건조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도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기초보다 기말의 제공품 재고에 대한 완성도가 높았다. 완성도가 높으면 환산량이 커지니까
동일한 단가라고 하더라도 기마적 부가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 8번 답은 4번입니다. 쓸까요? 결과적으로는 농업이나 간접비가 증가해서 총원가가 증가하면 단가가 증가해서 그 한산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마진 원가가 전월보다 커질 수가 있고 단가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기마제공품 환산량 완성도가 커져서 기마제공품 환산량이 커져서 동일한 단가라고 하더라도 기마제공 원가가 전월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판매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9번. 백두산은 제조관리비를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 제조관리비 총액은 100만 원이고 추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사용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관리비가 5만 원 가대 배부되었을 경우 실제 제조의 발생액은 얼마인가? 얘는 이제 틀을 외워서 이제 가로놓기 식으로 하는 거죠. 차변에는 이제 실제 제조간접비,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간접재료비 합쳐서 그냥 실제 제조간접비를 한 거고, 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고, 대변에는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입니다. 배부액. 요 금액이 제공품 계정 가서 원가 계산하는 거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연초에 미리 정한 여기는 이제 추정이라고 나오네. 추정.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간접비를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직접 노무 시간 5만 시간으로 동일하네. 동일. 우리 잘못했구나. 들어보니까 예정 배불 곱하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 5만 시간이고요. 예정 배부율은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간접비를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직접 노무 시간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5만 시간 나눠주면 이번 연도는 제조간접비가 시간당 20원씩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예상도 5만 시간인데 실제는 몇 시간이라서 5만 시간이라서 여기 이제 배부액이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제조간접비가 5만 원 무슨 배부? 가대 배부. 그러면 실제보다 예정이 컸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여기가 5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럼 실제는 15만 원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과대에 배부된 것만큼은 원가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실제 제조관리비가 95만 원이니까 95만 원을 제공품 계정 보내서 원가 계산했어야 되는데 정상 원가 계산은 예정 제조관리비를 보내서 원가 계산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배부 차이 발생하는 금액만큼을 원가에서 가감해줘야 된다. 가대 배부면 원가에서 빼줘야 되고 가소 배부면 원가에 더해줘야 되고 가로놓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 원답은 2번이고요. 6번 말리포는 공성품 원가를 정산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는 공정처에 전부 투입하며 가공비는 전 공정을 통해 균등하게 발생하고 검사는 공정 완료 시 공정 완료 100% 됐을 때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물어보는 게 완성품 원가를 물어보는 거네요. 완성품 원가를. 아, 이게 아니지. 제공품 계정이고 대공품 계정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는 게 목적이고 기초 제공품은 없고 수량으로만 지금 해보는 거 수량으로만.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이 1000개.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이 500개. 그 다음에 공선 수량. 그 다음에 기마제품 수량이 250개. 그래서 이제 공선 수량이 여기 250개가 나온 겁니다. 여기 수량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T 계정을 한번 그려본 거고, 물어보는 게 완성품, 공성품 원가, 정성품 제조원가 처리하고 있고,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평균법이고요. 얘는 평균법을 하든 선의선출법을 하든 결과는 같겠네, 그치? 뭐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직접 재료는 공정초에 투입하니까 재료비는 완성도가 몇 프로? 재료는 공정초에 전부 투입하니까 재료비 완성도는 몇 프로? 100%. 그러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따로 구해줘야 되겠네. 그지? 따로.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완성품 수량은 500개.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기말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이 250개인데 완성도가 100%니까 완성도가 100%일 때는 그냥 기말 제공 수량을 더해주면 되죠. 750개고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500개에다가 기말점품 수량 250개 곱하기 가공비는 완성도가 40%. 그래서 여기가 1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00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단가를 줬네요. 단기 투입 직접 재료비가 단가를 준 게 아니구나. 단기 투입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
한산량 계산에 한산량 단가 계산. 재료비는 단기 투입 직접 재료비 기초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1,000원. 나누기 완성품 한산량 750개. 가공비는 단기 투입 가공비 1,700원. 나누기 완성품 한산량 600개. 1,000원을 750개 나눠주면 안 떨어지네. 단가 계산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바로 완성품 원가 계산. 장기 투입 직접 재료비 곱하기 1,000원 곱하기 완성품 한산량 750개 중에서 완성품 수량 500개. 그럼 금액이 떨어지나? 1,000원 곱하기 500 나누기 750. 금액이 안 떨어지지? 500, 750. 착수량 1,000개. 공손품이 있어서 공손품 환산량 이게 전체가 1,000개라서 여기가 1,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공손품 미안해요. 공손품 환산량은 공손품 수량이 250개죠. 250개 곱하기 완성도 100% 100% 시점에 공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가 1,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공손을 빼고 생각했네 내가. 1,000개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도 공손은 250개예요. 250개 여기도 250개. 왜 250개냐면 공손을 지금 발견하는 시점이 완성됐을 때 품질 검사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공손품도 전체 원가가 다 들어간 거 100%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응? 우리 회사가 품질 검사 받는 시점이 공정이 끝나고 나서 품질 검사 받는 거야. 그러면 공손은 발견되긴 했지만 원가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 원가는. 이해할까요? 응. 만약에 50% 시점에 우리가 품질 검사 한다고 치면 공소품 원가는 50%만 들어간 거야. 50%만 계산해야 돼. 응?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재료비는 1,000개고 가공비는 500개, 250개, 100개 하니까 850개가 되는 겁니다. 850개. 그러면 단기 투입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가 계산은 1,000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1,000개. 1,000개 하면 단가는 한 개당 1원이고 재료비는 가공비는 1,700원 나누기 850개. 850개 하면 1,700원 나누기 850개 하니까 한 개당 가공비는 2원씩 들어가는 거고 완성품 원가는 지금 그 공손이 다 정상 공손이라서 전부 다 완성품 원가에 넣겠대요. 그래서 재료비는
예, 완성품 환산량 단가 1원 곱하기 예, 완성품 수량 500개 플러스 공성품 환산량 250개. 750개 곱해서 750원이 재료비에 대한 예, 완성품 원가고 예,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 단가 2원. 예, 곱하기 여기도 똑같구나. 750개. 그지? 그러면 1,500원. 750원하고 1,500원 더하니까 예, 2,250원이 예, 완성품 예,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 완성품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정상 공선도 예, 완성품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예,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여기까지 해서 82의 기출문제의 원가액의 이론 문제, 81의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